개업했을 때는 주문이 꽤 들어왔는데 요즘은 좀 줄었다 싶으시죠? 중요한 건 왜 줄었는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배달은 처음에는 원래 잘 됩니다. 신규 매장은 플랫폼에 한번 밀어주거든요. 그 구간이 끝나고 나서가 진짜인 겁니다. 매장 500군데 넘게 컨설팅을 해보니까 매출이 멈추는 이유는 대부분 5가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5개를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하나 끝날 때마다 사장님께서 직접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5개 다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우리 매장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부산에 밀면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점심 장사만 하는 매장이었고 배달 매출은 월 200만 원이었어요. 사장님이 하실 거는 이미 다 하고 계셨습니다. 사진도 찍으셨고 할인도 걸고 계셨고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5개 중에선 4개가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그 매장은 월에 3천만 원 정도 팔고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문 건수만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면 보통 2가지를 하시죠. 광고비를 올리거나 할인을 더 걸거나 보통 2가지로 가시는데요. 둘 다 주문 건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배달비는 주문 하나당으로 나가거든요. 9,000원짜리를 팔든 25,000원짜리를 팔든 똑같이 나갑니다. 같은 3,000원인데 하나는 33%고 하나는 12%죠. 이 같은 주문을 100건, 1000건 받는다 생각하면 마진율은 진짜 끔찍해지겠죠. 주문 하나의 단가를 키우면 배달비는 그대로입니다. 객단가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키워보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늘리려는 게 단순 주문 건수인가요? 아니면 객단가인가요? 두 번째는요, 손님이 얼마를 쓸 생각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밀면집 숫자 한번 볼게요.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게 9,000원짜리 밀면이었는데요. 실제 객단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손님은 이미 2만 원을 평균으로 쓰고 계셨어요. 근데 2만 원짜리 메뉴가 없으니까 단품을 여러 개 담아서 억지로 맞추고 계셨던 거죠. 손님들은 이미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쓸 메뉴가 없었어요. 그래서 2만 원대에 있는 세트를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밀면 2그릇에다가 수육 작게 붙여서 24,900원, 만두를 붙여서 23,000원. 손님이 이미 쓰고 있던 금액에다가 메뉴만 맞춘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하나 열었어요. 1인 세트 12,000원짜리도 한 그릇 카테고리에 넣어드렸습니다. 거기가 혼자 시켜 먹는 주문이 계속 도는 상권인데 이 매장은 그 지면에 아예 없었거든요.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 가격 인상, 두 번째는 사이드 옵션 추가, 세 번째는 팔리는 금액에 맞춘 세트를 신설하는 건데요. 메뉴 가격을 그냥 올리는 건 어떨까요? 이건 어렵습니다. 주문이 먼저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사이드 메뉴를 옵션으로 붙이는 거는 좋아요. 손도 덜 가고 객단가도 올라가고 괜찮습니다. 지금 팔리는 금액에 맞춘 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가장 좋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그 금액을 쓰고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매장의 객단가가 얼마인지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메뉴가 메뉴판에 지금 있나요? 세 번째는요, 광고비를 얼마까지 쓸지를 안 정하고 계십니다. 광고는 보통 이렇게 많이 운영하시죠. 매출 좀 떨어지면은 입찰가 올리고 부담되면 좀 내리고 기준이 되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문 하나에서 남는 돈이 얼마인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광고에서 쓸 수 있는 몫이 나오고요. 그 몫을 나눠보면 클릭 하나에 쓸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 부산 밀면집은 288원이었습니다. 이 매장 객단가에서 조금 역산해서 나온 값이에요. 클릭 하나가 300원 넘어가고 400원이 되는 순간 광고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사장님들이 보통 광고를 끄면은 매출이 떨어질까봐 못 끄시는데요. 상한을 넘겨서 돌아가는 광고는 매출을 만들면서 마진을 같이 깎아 먹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매출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달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매장이랑 클릭당 비용, 상한값과 근거가 있나요? 자, 네 번째는요. 주방이 받을 수 없는 매출을 목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 보통 상권부터 많이 보시죠? 배우세대, 경쟁 매장, 이것저것. 좋아요. 그런데 주방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그릇까지 나갈 수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주문이 늘어도 주방이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조리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조리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지연이 되고요. 리뷰가 안 좋게 달리게 되고요. 리뷰가 안 좋아지니까 노출도도 떨어지게 돼요. 매출도 떨어지고요. 광고비 효율마저 같이 떨어지겠죠. 올려놨던 매출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상한을 넘는 목표는 잡지 않습니다. 혼자 하시는 사장님한테 주문을 2배, 3배로 넣어드리면 한 달 뒤에는 리뷰와 건강과 멘탈이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목표는 상권에서 뽑기 전에 주방에서 먼저 막혀요. 여기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주방에서는 하루에 또는 피크 시간에 최대 몇 그릇까지 나갈 수 있나요? 그 숫자를 지금 모르시면은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매달 같은 화면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출 화면을 보시죠? 포스 매출 보시겠죠? 이번 달 얼마 나왔나? 사장님들이 보셔야 될 화면이 그게 아니에요. 신규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지, 재주문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 중에서 앞으로 어디에 더 집중을 하실 건지. 신규 주문이 줄었다면요, 사진이랑 할인 조건 등이 신규 유입에 관련된 문제고요. 재주문이 줄어들었다면 음식 품질이랑 소비자의 만족도, 재주문 혜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포스 매출만 숫자만 보고 계시면 둘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매출이 단순 줄어든 걸로 보이죠. 그래서 광고비부터 올리시게 되고요. 재주문이 줄어서 떨어진 매출의 경우에도 신규를 더 태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00군데 정도 넘게 보면서 갈리는 지점은 여기였어요. 배달 매출로 4천, 5천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걸 직접 찍어본 사장님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달에 신규 주문이랑 재주문 중에 뭐가 줄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5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주문 건수만 늘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배달비는 주문 하나당 똑같이 나가요. 두 번째, 손님이 이미 쓰려고 하는 금액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 금액짜리 메뉴가 메뉴판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광고비 상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역산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주방이 받을 수 없는 매출을 목표로 잡으시는 겁니다. 올려놓은 매출도 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5번째는요, 매달 같은 화면만 보시는 거예요. 신규 주문, 재주문 여러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밀면집, 여기 5개 중에 4개가 걸려 있었어요. 세트 메뉴를 만들고 광고 상한을 걸고 비어있던 지면을 잡았어요. 월 200만 원에서 2,600이 됐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 넘었고요. 이제 가을 진입하면서 또 다른 메뉴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이 5개는 다 아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장님들 다 아셔요. 그런데 매일 놓치게 되죠. 거기부터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오늘 요 5가지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댓글에 몇 번이 가장 걸리셨는지, 몇 번이 가장 고민되는지 남겨주시면 그 항목부터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